안녕하세요. 안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음성 메모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중요한 키워드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있고, 밑에 저는 일상이라고 하는 에브리데이, 그래서 메타 V와 에브리 D를 적어 놓고 음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던 어떤 인터뷰의 썸네일이었는지 거기에 적혀 있던 문장이 어떤 유력한 미국의 투자자가 했던 말 같아요. 그 내용은 한국은 이미 미국이 현재보다 10년을 앞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2011년 정도에는 우리가 미국이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의 무엇인가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추측컨대 정확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미국의 페이스북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도토리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머니 도토리를 중심으로 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죠. 싸이월드를 보고서 페이스북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마크 주커버그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유력한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스포티파이라는 서비스가 지난 10년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멜론이라던가 그 이전에 통신사에서 했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것저것 되게 많았고, 그 이전까지 가면 그 MP3의 전성기 시절에는 소리바다라는 엄청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서비스들을 주목하고 다듬어서 한참 더 어드밴스된 버전의 서비스를 개발했을 수도 있는 거죠. 참고 사례들을 스터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한국은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베드다, 이런 얘기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보의 공유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해외에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서비스들이 국내에서는 진출했다가 망하고 돌아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월마트라던가 그리고 까르푸 이런 데도 여전히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글로벌 유통의 공룡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독특한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코스트코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독특하게 안착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코스트코가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장악을 했다거나 하지 못했고, 그 유사한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사들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다시 철수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기관 산업에 가까운 산업일수록
사실상 자국의 회사를 보호한다거나 또 유사한 자국의 서비스를 키워내는 일들은 뭐 비일비재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년 정도 앞서간 그런 서비스나 그런 테스트들을 많이 하는 나라다. 그리고 뭐 제가 들었던 또 다른 이야기는 이스라엘 계통의 투자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표께서 우리나라는 마치 그 유정에서 기름을 뽑아내듯이 빨대 꽂으면 엄청난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나라다. 뭐 이런 표현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또 대단히 그것을 빠르게 흡수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그 흥망성쇠의 주기도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그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그것보다 더 개발된 버전의 서비스 만들기에 좋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오늘 적은 이 메타버스 이야기는 뭐 그 맥락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메타버스 하면 뭐 로블록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개발한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있죠. 기타 등등 여러 그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지만, AR과 V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상세계와 관련된 그런 일들은 뭐 예전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고 또 기술 개발이 되다가 좀 사그라들다가 다시 요즘에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을 이용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게 이미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를 하든 안 하든 메타버스의 세계를 들락날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뭐 주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상 은행에만 넣어놔도 일종의 자본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연간 뭐 0. 몇 %의 수익을 받을 뿐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것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는 거. 근데 이제 자본가 그리고 투자자 이러면 저 역시도 아무런 노력 없이 놀면서 돈 버는 뭐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본 수익, 뭐 그래서 근로소득을 넘어선 자본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뭐 그게 사실상 이 채널의 뭐 메인 주제이기도 한데, 거기로 이동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고 소위 말하는 수업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시행착오 있으니까 뭐 손실도 보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많이 보죠. 그 원금조차도 까먹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주식 말고는 없냐? 주식 아니면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자본이 너무 많이 필요해. 물론 레버리지가 가능해. 뭐 이런 이해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뭐 그걸 쪼개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리츠 펀드를 들어간 것도 결국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MTS나 HTS를 이용해서 주식 시장의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펀드화된 부동산의 일부를 내가 취하고 거기에 수익을 얻는 형태가 되겠죠. 리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2P라고 하잖아요. 뭐 그걸 peer to peer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person to person의 약자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연결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업의 수요에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서 일어난 수익을 다시 리워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실 그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인식에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뱅킹 그러면 나의 돈을 맡기고 일부의 이자, 그것도 아주 적은 이자에 익숙하죠. 근데 그게 익숙해져 가는 지난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기억에 최초의 통장은 종이 통장에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 뒤편에 새마을금고에 가면 그 뒤편에 여러 개의 책상에 주판을 튕기는 격리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게 제가 처음 기억하고 있는 뱅킹의 시스템이에요. 이건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돌아가기 이전의 은행이죠. 손으로 장부를 쓰고 그리고 맡기면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수익을 주는 고성장 시절의 대한민국. 그건 아마도 이제 80년대 초반일 겁니다. 그 은행 시스템에서 현재 모바일에서 모바일 뱅킹을 하는 지금까지의 그 사이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알기로 P2P 서비스도 그렇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우리가 그 모바일로 이것저것 앱을 깔고 사용하기 이전부터 실험적인 P2P는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주제로 칼럼을 쓴 걸 보고 검색해 봤더니 있었어요. 그때 활성화되지 않았죠. 지금처럼 완성도가 높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P2P의 어떻게 보면 섹터라고 할까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주는 이율은 현재 두 자릿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금을 제하고 세 전과 후로 하면 물론 이제 한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단 낫다. 그리고 내가 접속하는 메타버스의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활동을 하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기도 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에브리데이는 조금씩 조금씩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세상의 변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분리해 보면서 많은 기회와 또 많은 행운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한.